우리가 왜 절약하고 저축하죠?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죠. 네, 안녕하세요. 돈벌레입니다. 아니, 글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월급의 90%를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대단히 독한 사람들이에요. 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죠. 존경합니다. 저도 90% 저축을 해봤는데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절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절약의 도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비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요즘 돈 쓰기 너무 편한 세상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업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5초도 걸리지 않는 결제 시스템과 하루 만에 집까지 물건을 가져다주는 배송 시스템, 소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 SNS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좋은 여행지, 맛있는 음식, 명품 등등 여러 자랑거리들은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조장하는 다양한 기업의 광고를 접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콜택시 어플, 음식 배달 어플, OTT 서비스 등 어느 순간 너무나도 많은 편리한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침범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편리가 소비를 장려하기 때문에 절약을 결심하셨다면 과감히 어플을 삭제하거나 편리함이라는 자극과는 거리를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평상시 소비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절약하겠다고 100만 원을 쓰다가 50만 원으로 줄이겠다. 며칠 못 갑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절약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절약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절약을 위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충동구매, 과시소비, 과소비 등 각종 소비라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참고 견뎌받은 월급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약하겠다고 한다면 분명 계획과 틀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겁니다. 현재 신용카드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쓰고 계신다면 선결제 후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를 과감히 없애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신용카드를 잘 쓰면 좋다고 하지만 잘 쓰기가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가 가져다주는 혜택과 장점이 많지만 절약에 있어서는 단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할부로 사야 하는 물건은 사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자잘한 지출들이 쌓이고 쌓여 총 지출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는 걷어들인 세금으로 국가 유지와 발전, 그리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해 각 부처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처럼 나라는 국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획재정부를 설립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지출 분야의 순위를 매기고 각 분야의 평균 지출 금액을 산정합니다. 산정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달 월급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고정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이상을 목표로 저축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110만 원을 저축한다면 10만 원을 절약한 셈인 거죠. 미리 정한 예산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비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인생의 이벤트를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약 생활에 적응할 시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비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적금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도 해야죠. 가계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가계부 작성의 장점은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절약과 투자가 가능합니다. 월급 전날 가계부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있어 개선할 점을 찾습니다. 지출 내역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뉩니다. 고정 지출로는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되며 변동 지출로는 식비, 문화생활비, 미용,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정기 지출로는 경조사와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 지출에서 절약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가계부 어플과 카드 내역이 연동되어 가계부 작성이 수월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힘들고 귀찮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약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검소한 생활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절약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쥐어짜야죠. 먹는 걸로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아껴보려고요. 회사에서 집까지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교통비 좀 아껴보겠다고 걸어다닙니다. 어차피 차 막혀서 걸어가나 차 타나 거기서 거깁니다. 퇴근길 수많은 식당을 지나치는데 식당 안에서 외식하는 가족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회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부럽네요. 아무튼 배고픔과 부러움을 뒤로 한 채 냉장고에서 차가운 반찬을 꺼내 먹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절약이 수월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일단 현재 여자친구가 없고 가장 크죠. 비흡연자의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딱히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술자리에 나갈 일이 없으니 돈 나갈 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동네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이 전부라 또 돈 나갈 일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무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엄청 오래됐거든요. 노트북 두께가 초코파이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의 결핍이라는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악착같이 모으고 아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도 다르단 말이죠. 부모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회사와 거리가 가깝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부모님 집이 아닌 자취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학자금 대출로 빚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악조건들이 겹쳐서 일찍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절약하고 저축하죠?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죠. 더 나은 삶을 선택하셨다면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현재 상황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방금 떠올린 그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현재 문제의 크기를 줄이려는 시도라도 해봐야죠. 각박한 세상 속 티끌은 티끌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티끌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돈벌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